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입니다. 네, 요거는 1호 서면사가 취소를 위한 경기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어,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일명 처분이라 그러죠. 경중에 따라서 제1호부터 서면사가 2호 피해 학생 접촉 및 보복 금지, 요건 부수 처분이긴 하죠.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이렇게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게 학교 폭력 행위로 인해서 자녀분들의 꿈이 이제 좌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 보호자님들께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요즘에 1호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서도 문의 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세요. 이번에 1호 처분이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거 저도 항상 이렇게 돌려보내면 막 욕먹는데 돈 벌 생각이 없냐 이러면서. 네. 음. 사실 서면사가 이행을 그러니까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심판이란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인용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예를 들어서 합격률이 15%다 이럴 때 이 100명이 시험 친다고 했을 때 그 100명이 모두가 내가 이번에 꼭 합격하겠다라고 들어오는 분들은 없어요. 한번 경험사 쳐보자고 하는 분들 한 50%. 그 이번에는 좀 한번 해보자 하는 분들이 한 30%. 아, 이번에 죽기 살기를 했다 한 20%. 그 중에서 이제 당락이 15%가 되는데 보호자님들도 행정심판 준비하시는 분 많으세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변호사 통해서 하시거나 저희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10명이 100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요즘은 또 나홀로 소송 나홀로 행정심판이 대세라서 행정심판 대부분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또 본인들이 했던 거를 막 돌리거나 아니면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호자님들끼리 이거 이번 했던데 인용됐다라고 하면 또 돈 주고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보호자님들의 노력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잘 되면 좋은데 또 그런 경우가 반드시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100명이 행정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나홀로 행정심판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이제 행정사들 사용하시는 분들, 선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한 40, 30 정도 잡고요. 변호사분들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10에서 한 15, 뭐 10% 미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변호사님들 수임료 자체가 저희랑은 차이도 많이 나고 저희도 비싼 편이긴 하지만 변호사님 분들은 더 비싸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자님들이 작성하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행정심판 자체도 준사법적 절차에 대한 사법의 절차에 준한다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법리적으로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보호자님들 쓰시는 걸 감정에 치우쳐서 작성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기각이 많이 되죠. 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변호사분들이나 저희 행정사분들이 작성하는 거를 따라서 이제 인용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질 때는 절대 30%라고 해도 법률 전문가들이 썼을 때 30%가 아니라는 거죠. 네, 공무원 시험처럼.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면사가 행정심판 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저희한테 행정심판 의뢰를 하셔도 기 200은 드는데 네. 저희도 행정심판 수임료가 좀 세요. 그래서 거의 부가세 다 포함하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당장 기분 나쁘죠. 서면사가 기분 나쁘고 막 한데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되는 거고 그냥 A4용지에 미안해 그냥 보내도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기록이 삭제되는 거고
근데 뭐 고3이고 뭐 고등학교 2학년이면 뭐 어쨌든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사실상 우리 아이가 영재고를 갈 게 아니고 나중에 커서 뭐 연예인을 할 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연예인을 하는 경우라도 서면사가 하는 게 깔끔한 거죠. 그래 옛날엔 내가 이래서 이래 했다. 그냥 깔끔한 거죠. 그래서 서면사과는 그냥 이행하시라고 굳이 뭐 큰 돈 들여가면서 1, 200이 뭐 작은 돈도 아닌데 하실 필요가 있겠냐. 어,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돈을 벌자면 그래 가능하다. 뭐 일단 해보자. 최선을 다하겠다. 계약부터 하겠지만 뭐 저도 뭐 우리 아이 저의 첫째 딸은 한 명인데 첫째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학교폭력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도 뭐 아이들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요. 네, 학교폭력은. 그래도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수입료를 차지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1호 서면사가 처분을 가능한 한 수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익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네. 아까 말대로 F형제 그냥 미안해 작성해도 이해한 것이고, 네. 기분 나쁘다고 하죠.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근데 뭐 몇 달 뒤에 지나가면 생각도 안 납니다, 다시. 네. 그렇다고 뭐 1호 처분 받은 보호자님들을 너무 유난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익을 생각하자는 거죠. 네. 이 기분이 우리 아이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 제가 뭐 다른 뭐 학교 폭력 뭐 4호 처분, 5호 처분 뭐 나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면 자녀만을 생각하시라고 자녀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가 자녀가 기분이 나빠서 학교 폭력 행정심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이 상해서 보호자님 기분이 상해서 하는 건지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네, 어느 순간부터 학교 폭력이 자녀의 상처보다는 보호자님들의 감정 싸움의 장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저도 뭐 심리학 석사가 있지만 네, 그 감정의 원인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섬유 사과하는 것도 나아요. 왜냐하면 또 상대 측 아이가 또 쟤 나한테 섬유 사과했어 뭐 떠벌리고 다니면 또 이게 또 뭐 사실적신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뭐 서면 사과를 하시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쁘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뭐 됩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연락이 안 와요. 네, 다음 날 되면 네, 돈을 벌어서 저도 네, 해야 될 입장에서 좀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신념 때문에 보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면 목숨을 걸죠 저희도. 네, 네, 자녀분을 위해서 이분은 자녀분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네, 부친 보호자셨는데 모친 보호자님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만져드리고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하시고 뭐 부친 보호자님들도 조금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자녀가 너무 난 억울하다 해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오신 거죠 저희 쪽으로. 보통 자녀분은 잘 안 데리고 오시는데 네.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이 세 명이 같이 친했어요. 근데 한 명이 이제 특정 A라는 친구랑 더 친해지고 싶었던 거죠. 같이 이제 등하교를 하자 학원은 같이 가자 했는데 그 A라는 친구가 오늘은 병원 가야 되고 오늘은 뭐 무슨 일 때문에 못 간다. 사실 A라는 친구도 그런 그 학폭을 신고한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평소에 학교에서 하는 행실이나 그 말하는 게 너무 이제 워딩이 너무 세거나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내 성향이라. 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한 거죠. 또 합리적인 거절이죠. 뭐 병원 가야 되고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뭐 이랬고 어쨌든 가기는 갔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자기를 따돌렸다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유 없이 따돌렸다고 서면사가 된 거죠. 뭐 피해 학생이 뭐 기분이 나빴다, 상처를 입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따돌림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2명 이상이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약속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게 따돌림 인정되면 안 되죠.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따라서 보면 따돌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구 학교폭력 예방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도 따돌림은 2명 이상이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건데 이거 한 명인 거거든요. 그 친구가 나하고 자꾸 약속을 했는데 어기고 안 놀아줬다는 거죠.
이것까지 학교 폭력으로 의율하면 끝이죠. 대- 일반 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모든 학교 폭력이 여기 있네요. 네.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모두 나쁘다 평가할 수 없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해당 나이 또래 아이들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 관계에서 내가 저 친구랑 친밀해지기 싫은 거죠. 근데 그거를 학교 폭력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거는 학교 폭력 입법 목적과 취지도 맞지 않는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 근거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거는 성인들로 비유하자면 약간 스토킹이죠. 나 저 친구, 그러니까 저 직원이랑 같이 놀기 싫은데 자꾸 집 앞에 찾아서 놀자, 뭐 하니 이러면 스토킹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스토킹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거고. 예. 근데 학폭위에서는 그냥 놀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같이 안 갔다는 이유로 이거 서면사가 처분한 거죠. 다른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뭐 교내 봉사를 할 거예요, 사회 봉사를 할 거예요. 네.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톡 내용들 다 했고, 네. 뭐 요즘은 무분별한 마탁폭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학폭위에서 성의 없는 심의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그분들도 뭐 위원들도 바쁘겠죠. 뭐 저도 옛날 구 학폭위 때는 뭐 학교 위원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냥 그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니까 학폭인데 또 그렇다고 학폭 없음으로 하기엔 또 애매하고, 그래서 제일 저렴한 제일 처분이 낮은 서면 사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이제 학폭위가 잘 판단해 주겠지, 학교에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뭐 조치결정 통보서에서는 뭐 정작 바뀌는 거죠. 뭐 그런 생각들이. 네. 그래서 뭐 저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올해 마흔이 넘었는데 만 중반은 아니지만 중반을 향해 가는 시대인데, 저희 때야 뭐 선생님한테 맞고 친구처럼 싸우고 다음날 화해하고 같이 뭐 떡볶이 먹고 이러면 되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학교의 선의를 기대하고 학폭위의 선의를 기대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 보호자님들 일부는 아유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뭐 변호사 선임하고 행정사 선임하냐라고 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다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뭐 제가 상담했을 때 다른 뭐 케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신고 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신고를 해서 집을 나간 사례도 있고, 나는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서 저 친구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보호자님이 뭘 그런 거 갖고 학폭 신고하냐, 시끄럽게 만드냐 해서 자해를 시도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분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이 학폭을 하고 싶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부모님이 역전이, 그러니까 전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투사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 내담자의 감정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정 폭력을 당했는데 내 남자가 가정 폭력을 당한 내 남자야. 그러면 그 감정이 나한테 전이가 되면서 역전이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보호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릴 때 학업 폭력을 당했다, 아니면 좀 뭐 그런 불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자녀분의 의견은 둘째치고, 정작 중요한 건 자녀분이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 그러면서 자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실 때는 뭐 보호자님의 그런 감정도 중요하지만 자녀분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아빠로서 이래 생각한다, 너 생각 어떠냐 물어보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뭐 때로는 자녀분을 위해서 양육적인 판단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진심으로 양육적인 올바른 판단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내 기분이 좋아라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보다는, 뭐 저도 뭐 두 자녀를 양육하는 뭐 아빠로서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관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튼 뭐 학폭 관련 상담 필요하시면
뭐 전화 주시거나 무료 상담 카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